야, 비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지팡이도 멀리 굴러갔죠. 아이고, 아이고, 이 늙은이들이 왜 맨날 민폐야?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서울 종로구 낡은 아파트 단지 안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문이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윤희의 집이죠. 올해 65살인 윤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챙겨 먹은 뒤 운동복을 갈아입고 나서는 거죠. 할머니, 오늘도 나가세요? 아래층에 사는 젊은 엄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며 인사를 건넵니다. 윤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손녀 등원도 도와야 하고 헬스장도 가야죠. 평범한 대화입니다. 이 동네에서 윤희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하죠. 손녀를 무척 아끼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성실한 노인 정도로 말입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딸네 집까지 가는 길,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싶습니다. 예전엔 매일 아침 군화를 신고 나갔는데 지금은 편한 운동화를 신고 나가죠. 예전엔 부하들과 작전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동네 할머니들과 시장 물가 이야기를 합니다. 딸의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리고 7살 손녀 서연이가 뛰어나옵니다. 할머니, 우리 서연이 오늘도 예쁘네. 윤희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유치원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걸으면서 온갖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어제 본 만화 이야기까지 말이죠. 할머니는 어릴 때 뭐 했어요? 할머니는 좀 특별한 일을 했었단다. 어떤 일요? 윤희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 헌병대 최초의 여성 대령이었다는 것을, 특수조사대를 지휘했다는 것을, 군 내부의 각종 비리와 사건들을 수사했다는 것을 7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을 했었어. 경찰 같은 거예요? 비슷하지. 그런데 좀 더 어려운 일이었어. 유치원 앞에서 서연이를 선생님께 맡기고 나면 윤희의 하루 일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처 헬스장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건강한 노인 정도로만 봅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 윤희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어머, 윤희 씨. 오늘도 웨이트 하세요? 당연하죠. 몸이 굳으면 안 되잖아요. 20살 헬스 트레이너도 놀랄 정도로 정확한 자세와 강한 힘으로 운동을 하는 윤희. 다른 어르신들이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할 때 윤희는 제대로 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합니다. 윤희 씨는 정말 대단해요. 어디서 이런 운동을 배우셨어요? 옛날에 좀 배웠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한 뒤 윤희는 동네 시장으로 향합니다. 장을 보면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동네 할머니들과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죠. 요즘 무릎이 아파서 말이야. 그건 스트레칭이 부족해서 그래요. 나 때는 매일 새벽 체조를 했는데 윤희가 말을 하다가 멈춥니다. 나 때는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쁘지 않다고 말이죠.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않고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군 내부 비리 수사 1등 공신이었다는 사실도,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다는 사실도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씩 윤희의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부정부패 소식이 나올 때, 또는 약자가 강자에게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말이죠. 그럴 때면 그녀의 눈에서 예리한 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곧 평범한 할머니의 온화한 눈빛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도 모르죠. 이 조용한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를.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윤희에게 그날은 조금 다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오후 5시 반 지하철 1호선 퇴근 시간대였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윤희는 지하철 문이 열리자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로 몸을 맡겼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몸은 이런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 윤희 앞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렸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빈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비켜.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지팡이도 멀리 굴러갔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무릎을 부여잡고 계셨어요. 분명히 다치신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그 광경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봤죠.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군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워낙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이 늙은이들이 왜 맨날 민폐야?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계셨고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을 보는 척했어요.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군 생활 30년 동안 수없이 보아왔던 광경이었거든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모습,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는 방관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이 달랐어요. 평소 온화한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날카롭고 결연한 기운이 느껴졌죠. 지금 뭐라고 했지, 자네? 윤희의 목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남자도 윤희를 돌아봤어요.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뭐요, 할망구가? 할망구라고 했나? 윤희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윤희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평범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오랫동안 단련되고 단련된, 그리고 수많은 현장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었죠. 자네, 지금 할머니한테 사과해. 뭐라고? 사과? 남자는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조금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웃기지 마요. 할망구가 나한테 뭘 어쩌겠다고?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넘어진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부축해 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고마워요, 젊은이. 무릎이 좀 아픈데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윤희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지팡이를 주워서 건네드렸어요.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남자가 다시 일어서면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야, 할망구, 나 무시하는 거야?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서 윤희를 향해 들이댔습니다. 촬영을 시작한 거죠. 나이값 좀 해요. 때릴 거야? 웃기지 마. 그 순간 윤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폭발한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 그리고 정의감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하철은 여전히 덜컹거리며 달리고 있었지만 그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남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확신에 찬,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걸음이었죠. 자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윤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지하철 앞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하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해. 남자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는지 조금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후퇴할 수는 없었어요. 웃기지 마. 할망구가 나한테 뭘 어쩌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웃기지 마. 할망구가 나한테 뭘 어쩌겠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희가 움직였습니다. 순간이었어요. 지하철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죠. 윤희는 남자의 휴대폰을 든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남자의 어깨를 눌러서 지하철 손잡이 기둥 쪽으로 밀어냈어요. 남자는 저항할 틈도 없이 기둥에 등을 대고 서게 되었습니다. 어떡해. 남자는 당황했어요. 자신보다 작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쉽게 제압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조용히 해. 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조용히 말했어요. 난 현역 때 군인도 이렇게 안 다뤘어.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거든요. 65살 할머니가 건장한 30대 남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윤희의 소나기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오랜 군 생활 동안 단련된 근력이 아직도 남아 있었거든요. 매일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도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파.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 남자가 비명을 질렀지만 윤희는 힘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프지? 할머니가 넘어졌을 때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순간 다른 승객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할머니를 촬영하려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윤희는 그것을 알아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마무리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해. 미안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목소리만 남았어요. 크게 말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큰 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손을 놓았어요. 남자는 손목을 비비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희는 다시 넘어졌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고마워. 젊은이 덕분에 마음이 후련하네. 할머니는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내렸어요. 아마 더 이상 이 상황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자가 내리자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세시지? 할머니가 아니라 할배 같은데? 윤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을 다시 사용한 손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네.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군에서 배운 체포술과 제압술, 그리고 오랜 현장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놀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예전의 모습이 나온 것이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본성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윤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잘못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행동을 제지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과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보던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지하철 할머니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었거든요. 설마. 윤희는 급하게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을 확인했어요. 지하철에서 할머니 밀친 남성, 65세 할머니에게 완전 제압당해. 할머니의 역대급 참교육,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 영상이 벌써 몇만 번 조회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대박 시원하다. 할머니 멋있으시네요.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세지? 할머니가 뭔가 특별한 분 같은데?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요즘은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오늘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던 것 같아서 말이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인터넷에 엄마 나온 거 맞아요? 어떻게 알았니? 지금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엄마가 누구냐고 궁금해하고 있다고요. 윤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괜찮으시죠? 다치신 데는 없고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뭔가 더 큰 일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밤새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거든요.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끊이지 않았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올라간 영상의 조회수가 벌써 80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이야? 윤희는 댓글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 진짜 멋있으세요. 요즘 이런 어른이 필요한데 어떻게 저렇게 순식간에 제압하지? 할머니가 과거에 뭘 하셨길래 저렇게 힘이 세지? 하지만 모든 댓글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은 안 되죠. 할머니가 너무 과했던 것 같은데 요즘 노인분들이 너무 과격해지는 것 같아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윤희의 행동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과했다고 생각했죠. 텔레비전을 켜보니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이 영상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어제 서울 지하철에서 한 시민이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이 노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다른 노인 여성이 나서서 그 남성을 제압하는 내용인데요. 뉴스 앵커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윤희는 자신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는 것을 보며 당황했어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여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 무술이나 격투기를 배운 분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어제 지하철 영상에 나오신 분이신가요? 저희는 KBS 뉴스팀인데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윤희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송사였죠. 안 받겠어. 윤희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벌써 몇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이런. 윤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던 집 전화였는데 누가 이 번호를 알고 있을까 싶어서 받아봤어요. 윤희야. 친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이기도 했어요. 태식이? 조태식이었습니다. 윤희의 군 시절 동기이자 지금은 현직 헌병 수사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죠. 너 요즘 유명해졌더라. 전국이 난리야. 어떻게 내 집 번호를. 야, 나 누군 줄 알아? 헌병 수사대장이야. 이 정도 정보는 금방 찾지. 태식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해졌어요. 윤희야, 너 다시 세상에 나올 준비 된 거냐? 무슨 소리야? 경찰도 우리도 관심 갖기 시작했어. 너 같은 실력자가 민간에 있다는 게 알려진 거잖아. 윤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태식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미 은퇴했어. 은퇴? 어제 영상 본 사람이 그런 소리 하나? 너 아직도 현역이나 다름없잖아. 태식아,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조용히? 이미 늦었어. 너 모르지?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지하철 대령 할머니야.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령이라고? 누가 내가 대령이었다는 걸? 아직은 추측 단계야. 하지만 너 움직임 보면 일반인이 아니라는 게 다 보여. 곧 정체가 밝혀질 거야. 태식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윤희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쪽에서도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요즘 군 내부에 또 이상한 일들이 많거든. 어떤 일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야. 만나서 이야기하자. 윤희는 고민했습니다. 은퇴 후 5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말이죠. 아직은 아니야. 윤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조용히 지켜보겠어. 하지만 윤희야. 뭐?
근데 하나만 더 해볼까? 태식의 말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너 어제 제압한 그 남자 강도혁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인이 아니야. 윤희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떤 의미야? 조사해 보니까 좀 복잡한 배경이 있더라.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전화가 끊어진 후 윤희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기자들도 구경꾼들도 있었죠. 하나만 더 해볼까? 태식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뭔가 단순한 지하철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군 시절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수첩이었죠. 수첩을 펼쳐보니 옛날 필기체로 적힌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각종 사건의 단서들, 수사 내용들, 그리고 미해결로 남겨둔 사건들의 목록이었어요. 그 중에서 윤희의 눈길을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아린 중사 사망 사건 마이너스 미해결. 윤희는 그 글자를 보며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마음 한편에 걸려 있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혹시 어제 일과 관련이 있을까요? 윤희는 김아린 중사의 이름을 보며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5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이었죠. 28살의 젊은 여성 헌병이었던 하리는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당시 공식 발표는 자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확신했어요. 하린이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너무나 정의감이 강하고 앞날이 밝은 젊은 군인이었거든요. 윤희는 수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린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있던 사건에 대한 메모가 있었어요. 군납업체 후방 공급 계약 비리, 이모 회장 마이너스 친인척 특혜 의혹, 할인, 결정적 증거 확보했다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윤희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더 물었어야 했어. 윤희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할인이 죽던 바로 그날 말이죠. 할인은 전화로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만나서 모든 것을 보고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할인은 부대 뒤편 산길에서 목을 메고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윤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위에서 자살로 결론 짓자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어요. 은퇴를 몇 달 앞둔 시점이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끝까지 파헤쳤어야 했는데 윤희는 후회하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만난 그 남자의 얼굴 말입니다. 뭔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윤희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강도혁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태식이 알려준 그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도혁, 32살, 무직. 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강도혁의 삼촌 마이너스 이정한 대한물산 회장. 윤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한. 바로 김아린이 조사하고 있던 그 군납업체 회장이었거든요. 설마. 윤희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할인의 사건과 관련된 메모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인이 마지막으로 추적하고 있던 것은 이정한 회장의 가족들이었어요. 특히 조카들이 군 관련 사업에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윤희는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오랜 수사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우연은 없다고 말이죠. 바로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뭔가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윤희는 조용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살짝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거지? 윤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과거 파헤치지 마. 조용히 살아.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어제 지하철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고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봉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종이의 재질이나 글씨체를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CCTV였어요. 누가 이 봉투를 가져다 놓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관리소장과는 평소에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소장님, 혹시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앞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윤희 씨. 요즘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누군가 이상한 쪽지를 놓고 갔거든요. 관리소장은 흔쾌히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5시경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윤희의 집 앞에 봉투를 놓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네. 윤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CCTV를 의식해서 신원을 드러내지 않게 행동한 것을 보니 일반인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윤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가서 침대 밑을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5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니 옛날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군 시절 사용하던 수첩들, 각종 자료들, 그리고 권총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윤희는 케이스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제식 권총 하나와 탄창이 들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반납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제 정말 시작인가? 윤희는 권총을 들어봤습니다. 5년 만에 만지는 것이었지만 여전히 손에 익숙했어요. 하지만 아직 사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윤희는 휴대폰을 켜고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아, 나야. 윤희? 무슨 일이야? 강도역의 삼촌이 이정환이 맞지? 전화 너머로 태식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리고 김아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윤희야, 지금 어디야? 혹시 누군가 너를 감시하고 있을 수도 있어. 이미 경고 메시지를 받았어. 뭐라고? 윤희야, 지금 당장 조심해.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윤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은 여전히 몰려 있었지만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다른 목적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태식아, 김아린 어머니 연락처 알아? 윤희야, 설마 직접 만나려고? 응.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태식은 결국 김아린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혼자 가지 말고 자신도 함께 가겠다는 것이었죠. 윤희야, 이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혼자 움직이면 안 돼. 윤희는 태식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할인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했거든요. 태식아, 일단 내가 먼저 가볼게.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연락할게. 윤희야, 걱정 마. 나도 조심할게. 윤희는 아파트를 나서기 전에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수상한 사람들도 몇 명 눈에 띄었어요. 평범한 구경꾼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시선이 계속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죠. 역시 감시받고 있네. 윤희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단 평소처럼 손녀를 보러 가는 척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피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몇 번 갈아타면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역시나 2명 정도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딸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간 뒤 복잡한 길을 이용해서 그들을 따돌렸습니다. 오랜 수사 경험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김아린의 어머니는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습니다. 윤희가 태식을 통해 미리 연락을 드렸더니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윤희입니다. 아이고, 대령님. 어서 오세요. 할인 어머니는 60 중반의 단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어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할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할인이 대령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정말 존경한다고 하면서요. 윤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인은 정말 성실하고 정의감 강한 후배였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윤희는 할인의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할인 어머니는 윤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령님,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할인이 대령님을 끝까지 믿었어요. 어머니, 할인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대령님이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했어요. 윤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할인이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할인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전화를 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는데 중요한 증거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증거요?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회장님의 가족들이 군과 관련된 사업으로 부정하게 돈을 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했어요. 윤희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없으셨나요? 있어요. 할인이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했어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대령님께 연락하라고 했어요. 대령님이라면 꼭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했어요. 윤희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인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어머니, 할인이가 남긴 자료나 물건이 있나요? 경찰에서 다 가져갔어요. 하지만 할인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것만은 숨겨뒀어요. 할인이가 집에 와서 이 상자를 숨겨달라고 했거든요. 상자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납업체와 관련된 계약서, 사본들, 이정한 회장 가족들의 인적사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이너스 비리를 증명하는 내부 문서들이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윤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할인이 정말 중요한 단서들을 모아놨더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강도혁의 이름이 적힌 서류였습니다. 그가 삼촌의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 자료들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세요. 지금이라도 밝혀주세요. 할인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는 다시 한번 할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럼요. 이젠 내가 나설 차례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상대방이 워낙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파트에 도착해보니 기자들은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수상한 사람들도 더 늘어난 것 같았어요. 윤희는 뒷문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윤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주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집에 들어와서 윤희는 할인이 남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의 수사 기록과 대조해 봤어요. 점점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한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군 관련 사업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말이죠. 윤희는 옛 부대 후임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현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윤희는 밤새 할인이 남긴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과 연결고리를 찾아냈어요. 이정한 회장의 대한물산이 지난 10년간 군 관련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새벽 5시 윤희는 옛 부대 후임인 박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령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박중령, 급한 일이 있어. 김아린 중사 사건 기억하지? 전화 너머로 박중령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건이 왜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어.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 대령님,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된 게 아니야. 은폐된 거지. 윤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중령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과거 수사 자료 중에 묻혔던 것들이 있을 거야. 블랙박스 영상, 증인 진술서, 부검 결과, 공식 기록에서 빠진 것들 말이야. 그런 자료들을 찾으시려고요? 응. 그리고 현재 대한물산과 관련된 군 계약 현황도 필요해. 박중령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단순히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대방의 권력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또다시 은폐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윤희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이었어요. 오전 10시 윤희는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식아, 기자회견을 열려고 해. 뭐라고? 윤희야, 미쳤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 알아.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윤희야,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 이정한 회장은 정치권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공개적으로 해야 해. 숨어서 하면 또 당할 뿐이야. 태식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
동시에 수사 의뢰를 해. 기자회견과 함께 말이야. 좋아. 윤희는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언론사들에 연락을 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을 인터뷰하려고 했던 기자들에게 말이죠. 내일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사건의 진실과 관련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들은 흥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지하철 할머니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발표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기자회견장은 시내 한 호텔의 회의실로 정했습니다. 태식이 예약을 도와줬어요. 그날 밤 윤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군 정복을 꺼냈습니다. 5년 전 은퇴식 이후로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옷이었어요. 정복을 입어보니 조금 작아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윤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요. 계급장을 달고 각종 훈장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인이 남긴 자료들을 정리해서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다음 날 오후 1시 윤희는 기자회견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가득한 방이었죠. 윤희가 군 정복을 입고 나타나자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군인이셨네요. 계급이 뭐죠? 어떤 부대에 계셨나요? 윤희는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름은 오윤희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헌병대 대령으로 30년간 복무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멈춰서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년 전 숨져간 김아린 중사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김아린 중사는 자살한 것이 아닙니다. 군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살해당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리의 중심에는 대한물산 이정한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지하철에서 제가 제압한 강도혁은 바로 이정한 회장의 조카입니다. 윤희는 할인이 남긴 자료들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 자료들은 김아린 중사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입니다. 대한물산이 지난 10년간 군 관련 사업에서 어떻게 특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그럼 지하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저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를 파헤치지 말라는 경고 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윤희는 어제 받은 경고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어제 제 집 앞에 놓여 있던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도 그들은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김아린 중사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군은 부패했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윤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식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착수 결정했다. 윤희는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경찰과 군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희는 호텔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시작이라는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손녀에게서,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동료들에게서 말이죠. 딸의 문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걱정되지만 자랑스러워요. 서연이도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 혼내주신다고 좋아해요.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이해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바로 그 1호선이었죠.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윤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그 할머니 아니야? 맞다. 뉴스에서 봤어.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또 다른 젊은 여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윤희에게 다가오셨는데 바로 며칠 전 지하철에서 넘어지셨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그때 도와주신 분. 할머니, 괜찮으셨어요? 많이 다치시지는 않으셨죠? 덕분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뉴스 보니까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아니었으면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지하철 안의 다른 승객들도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파트 앞 풍경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감시하던 수상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기자회견 이후로 공개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식이었어요. 윤희야, 대박이야. 지금 온 나라가 내 이야기로 난리야. 그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다 너 관련 검색어야. 오윤희 대령, 김아린 중사, 대한물산 비리 이런 것들 말이야. 윤희는 인터넷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어른이지. 김아린 중사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주세요. 오윤희 대령님 응원합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진짜 용기. 물론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모든 방송사에서 윤희의 기자회견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계속 이어졌어요. 대한물산 이정한 회장, 긴급 기자회견 개최 예정. 검찰, 대한물산 관련 수사 착수. 국정감사에서 군 납품업체 비리 재조명될 듯. 윤희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윤희는 평소처럼 손녀를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도 윤희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사람이에요? 서연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습니다. 응, 할머니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게 하는 일을 해. 멋있어요. 손녀의 말에 윤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치원에 서연이를 데려다 주고 나서 윤희는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헬스장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윤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몰랐네요. 트레이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운동을 잘하시는지 말이에요.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방금 연락받았는데 정부에서 군 내 미제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 그리고 태식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특별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싶다고 해. 윤희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해. 너 같은 경험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윤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살려고 했지만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야?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김아린 중사 사건이야. 그날 오후 윤희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김아린의 묘소였습니다. 묘소 앞에 서서 윤희는 할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밝히려고 했던 진실, 내가 끝까지 파헤칠게. 바람이 불어와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마치 할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윤희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군복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복이 아니라 근무복이었어요. 다시 현장에 나가기 위한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선 윤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이 군화를 신을 줄은 몰랐지. 윤희는 군화끈을 단단히 맸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국방부 건물 앞에 도착한 윤희는 잠시 멈춰서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간 몸담았던 곳,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 곳이었죠. 입구에서 태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준비됐어? 응.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은퇴 생활은 끝났지만 이제 진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다고 말이죠.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패에는 군 내 미제 사건 조사위원회라고 적혀 있었어요. 윤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벌써 여러 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그중 가장 위에 있는 파일에는 김아린 중사 사건 재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할인의 사진이 가장 먼저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할인아. 창밖으로는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윤희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